인도 뉴델리 시내목판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 내 건데. 이 형들 대체 왜 싸우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여행 첫날 제가 처음으로 묵은 숙소입니다. 이 어둡고 더럽고 음침한 방에서 저의 인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전날 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급하게 자리 잡은 숙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뉴델리에 이틀 정도 더 머무를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가 뜨자마자 새벽부터 나와서 숙소부터 찾으러 헤맸습니다.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숙소를 발견했는데 인도스럽게 생긴 아저씨가 향을 피우고 뭔가 힌두교스러운 종교의식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인도에 왔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연히 한국인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인도가 각종 범죄의 소굴이라는 소리를 여러 매체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첫날인데다 무섭고 하니까 같이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동수단은 릭샤라고 불리는 3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형들은 외국인들 눈탱이 때리는 게 주요 수입원이니까 흥정은 필수입니다. 릭샤 운전수 형의 운전 실력은 정말 일품입니다. 이렇게 막히는 도로 사이사이를 기가 막히게 헤집고 나갑니다. 이후 릭샤를 탈 때마다 느꼈던 건데 도로에 선은 왜 그려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가끔 도로에서 이 릭샤를 탔던 때를 기억하면서 저때 저 도로에서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 끝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이런 데서 옷을 막 찬드니 초크입니다. 찬드니 초크는 달빛 광장이란 뜻인데 세일러문 소녀들이 깨르르 웃고 있을 것만 같은 이름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개판 5분 전 도떼기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아 끝자락에서 온 외국인이 신기한지 오른쪽에 보이는 형들처럼 힐끗힐끗 계속 쳐다봅니다. 인도에 가면 존잘 존예 형 누나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시는지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찬드니 초크의 골목골목을 돌아보고 다음 행선지로 향하기 위해 이번에는 사이클 릭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클 릭샤는 자전거를 개조해서 만든 릭샤입니다. 오토 릭샤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더 싼 가격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게다가 느린 속도 덕분에 생명의 위협에 대한 공포도 한결 완화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일 뿐이지 여전히 위험하고 무서워서 엄마가 보고 싶어집니다. 사이클 릭샤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낑낑대는 운전수의 뒷모습을 보니 뭔가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 형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난 착한 사람이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미 마스지드라는 인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지기로 보이는 이슬람스러운 형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알고 보니 이슬람교 신자가 아닌 경우 특정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고 이때는 마침 이슬람교 신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대였습니다. 할 수 없이 다음 목적지를 먼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이동할 만한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 중 티베트 스타일 겨울옷을 파는 장터를 발견했습니다. 왠지 들어가 보고 싶다. 경찰복 비슷한 옷을 입은 경비 아저씨가 계속 쳐다봐서 조금 쫄았지만 아닌 척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인도 하면 왠지 더운 나라가 떠오르기 때문에 얇은 옷을 많이 챙겨왔는데 인도도 겨울엔 춥습니다. 입을만한 따뜻한 옷 있으면 몇 벌 사려고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네팔 이런 데서 왔나? 시장에서 나와 조금만 걸으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레드포트 붉은 요새입니다.
카메라로 한 번에 다 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의 건물이 무려 1648년에 지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쪽 통로로 들어가니 양옆으로 상점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크고 멋진 성 안에 있는 상점들이지만 외국인 눈탱이가 주요 수입원임에는 변함이 없으니 물건을 사려거든 흥정은 필수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규모만 큰 게 아니고 디테일도 살아있습니다. 넓은 성안을 여유롭게 산책하다 보니 아까 못 갔던 그 이슬람 사원 입장 가능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입장 가능한 시간임을 확인 후 슈퍼당당하게 들어가려는데 문지기 형이 또 막아섭니다. 티켓 사서 입장하라는 소리인데 카메라 한 개당 300루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액션캠 하나, 미러리스 카메라 하나를 들고 있다면 900루피를 내야 합니다. 핸드폰 카메라도 카메라 한 대로 치기 때문입니다. 정말 도둑놈들이 따로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자미 마스지드에 입장했습니다. 뭔가 타지마할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하고 느꼈었는데 타지마할을 세운 샤 자한의 최후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원은 처음 들어와 봤는데 힐끗힐끗 대놓고 쳐다보는 인도 형들의 시선이 조금 귀찮긴 했지만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이슬람 신자들의 모습을 보니 뭔가 홀리하게 성스러워져서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원 끝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첨탑 꼭대기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다고 해서 뉴델리 시내 뷰를 보기 위해 그쪽으로 향합니다. 문지기 형이 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티켓 검사를 한 번 더 하는데 없으면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역시 명불허전 인도입니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오 완전 좋은데? 탑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좁은 계단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체감상 해발 5000m는 된 것 같습니다. 탑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고산병 증세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어 올라가 바라본 뉴델리 시내의 뷰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미 마스지드 구경을 마치고 시내 구경을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뭔가 알록달록 맛있게 생긴 길거리 음식을 팔고 계셔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앞에 있는 재료들을 냄비에 넣고 휘적휘적 섞어서 주걱으로 퍼서 쿠킹오일 재질의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주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의문의 가루를 데코레이션으로 맨손으로 저렇게 휙휙 뿌려줍니다. 한 달간의 설사의 서막입니다. 길을 걷다가 구두닦기 형을 만나서 제 신발을 한번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의식이 거행되는데 옆에 친구는 안 하겠다 해서 저만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신발끈을 풀러서 벗겨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귀한 대접 받는 것은 태어나 처음입니다. 이때 또 다른 구두닦기 형이 불쑥 등장합니다. 다짜고짜 주저앉아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노노노를 외친다고 쉽게 포기하는 허접이 아닙니다. 그의 삼고초려와 같은 영업 전략에 한국인은 하우머치를 외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신발부터 벗겨버립니다. 평화롭게 신발을 닦던 중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깽판을 칩니다. 뭔 일이야? 싸움이 일어났을 땐 섣불리 말리지 말고 일단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재밌는 싸움 구경을 못하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예로부터 싸움 구경은 불구경과 함께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에 쌍두마차라고 전해져 내려오니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와중 저 깽판 치던 아저씨가 저의 신발 깔창을 들고 있길래 내 것이라고 말하니까 친절하게 휙 던져줍니다. 웬 난리야 이게. 싸움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이른 듯해 옆으로 가니까 공동에 처한 동료는 안중에도 없이 고객의 신발을 우선시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저 깽판 치던 아저씨는 건물 관리인 같은 사람이고 아까 앉아있던 곳에서 신발 닦기 영업이 금지되어 있었나 봅니다. 오른쪽 형 보듯이 그냥 닦아만 주는 게 아니고 수선까지 완벽하게 완전 새 신발을 만들어줍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수선까지 해줘서 서비스 좋다 하고 만족하시면 역시나 눈탱이 맞는 겁니다. 나중에 거의 3배의 금액을 요구합니다. 닦는 비용, 수선 비용, 수선에 들어간 실 비용 따로따로. 인도 여행기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